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류쟁이라는 블로그의 분석글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종교와 정치,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라는 이거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글을 보면요, 종교와 정치가 뭐가 다른지, 또 왜 그 둘 사이의 선을 좀 잘 그어야 하는지 이걸 5가지 기준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한데, 막상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 이유를 좀 파고드는 게 이번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같이 한번 좀 파헤쳐 볼까요? 근데 이 글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이 둘의 관계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이에요. 분석에 따르면 종교가 그 본질을 잃고 정치 권력을 탐하게 되면 사이비처럼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정치가 합리성 대신에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면 그건 독재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상당히 섬뜩한 경고인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경고가 사실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하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답인 셈이죠. 종교가 가진 그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뭐 개인의 내면적 구원이라든지 영적 성찰 같은 이런 목표를 잃어버리고 현실 정치의 힘이나 이익을 좇기 시작할 때, 그래서는 이것이 순수성을 잃은 세속적 종교, 심하면 뭐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이비의 길로. 네, 반대로 정치가 어떤 건강한 토론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대신에요, 특정 이념 혹은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시민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건 이미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고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런 거죠.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이 두 영역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 글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위험성을 먼저 딱 인지하고 나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까지 분리가 중요하다 하는 건지 더 궁금해지네요. 이 글에서 첫 번째로 꼽는 차이, 이게 바로 목적의 차이라고 했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글의 분석을 보면 종교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까요? 그건 개인의 구원이나 깨달음 같은 좀 영적인 차원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불교의 해탈이라든지 기독교의 영생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난 인간 내면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종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반면에 정치의 목적은 훨씬 현실적이에요. 바로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사회 발전,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가 잘 굴러가도록 규칙 만들고 자원 나누고 또 갈등 조정하고 세금, 복지, 교육, 국방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영혼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사회 시스템을 다루는 셈이니까 그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다르다면 당연히 그 힘,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는 종교 권위는 교리와 그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정치 권위는 사회적 합의인 법과 시민들의 신뢰에서 나온다. 이렇게 분석했던데요. 믿음이랑 신뢰가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선 좀 다른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권위의 기반이 달라요. 종교적 권위는 흔히 뭐 경전이나 계시 혹은 아주 오랜 전통 같은, 때로는 논리적 증명 너머의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죠. 신성함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 이게 그 권위의 핵심입니다. 가령 특정 경전 구절이나 종교 지도자의 말, 이게 신자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적 권위는 좀 다릅니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거라는 시민들의 신뢰, 여기에 기반하는 거죠. 이 신뢰라는 건 뭐 언제든 깨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검증 가능해야 하는 거고요. 검증 가능해야 한다. 네,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신념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와 검증에 더 가깝다. 이 글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믿음의 영역과 합의의 영역이라 와닿네요. 그럼 그런 권위를 얻는 방식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는 종교는 전통의 계승, 그리고 정치는 시민들의 투표를 통한 획득,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권위의 근원이 다르니 그걸 얻는 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에서는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어떤 의례나 절차, 스승에게서 제자로 이어지는 계승 같은 걸 통해서 권위가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가톨릭의 교황 선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종단의 법맥 승계 같은 걸 떠올릴 수 있겠죠. 네네. 변화보다는 안정과 연속성, 여기에 좀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현대 민주정치에서의 권위는 시민들의 투표라는 아주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서 부여되잖아요. 맞아요. 선거를 통해서 기존 권력을 바꾸거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건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종교가 약간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 정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스스로를 수정해 나가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죠. 목적도 다르고 권위의 근원하고 얻는 방식도 다르고 와,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계속 나오네요. 네 번째 차이점으로는 활동하는 그 영역 자체를 들고 있죠. 종교는 정신적인 세계, 정치는 세속적인 세계를 다룬다고요? 맞아요. 이 지점도 앞서 나온 차이들이랑 다 연결이 돼요. 종교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예를 들면 삶의 의미가 뭘까? 도덕적 가치는 뭐지? 양심?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 같은 약간 향이상학적인 질문들, 혹은 개인의 내면 성찰과 관련된 이런 정신적 영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기도나 명상, 종교 의례 같은 활동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정치는 철저히 세속적인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지, 복지 제도는 어떻게 만들까, 교육 시스템은, 외교 관계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도로를 놓고 병원을 짓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정치의 영역인 거예요. 네. 물론 정치에서도 정의나 공정 같은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지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실 사회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인 가치에 가깝지 종교처럼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 두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목적, 권위, 획득 방식, 활동 영역까지 이렇게 정말 다른 두 영역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막 뒤섞일 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종교가 사이비처럼 변질되거나 정치가 독재로 흐를 수 있다는 그 경고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글이 앞서 제시한 그 네 가지 차이점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 차이들을 무시하고 두 영역이 부적절하게 융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필연적인 위험성. 바로 그거거든요. 종교가 세속적인 권력이나 이익, 예를 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인 특혜를 추구하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가치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심지어 대중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입이라는 좀 강한 표현을 쓴 것도 바로 이런 극단적인 타락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맥락일 겁니다. 네. 반대로 정치가 합리적인 토론이나 비판 대신에 특정 이념이나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마치 종교적 도그마처럼 강요한다면 그건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거고 결국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개인 숭배나 전체주의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흔히 보이죠. 결국 각 영역이 가진 고유한 가치, 그러니까 종교가 가진 어떤 내면 성찰의 힘, 그리고 정치가 가진 사회 운영의 합리성, 이 두 가지가 모두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영성을 잃고 정치는 합리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리가 중요한 핵심 이유다라고 이 글은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명쾌한 분석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은 예수의 그 유명한 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 한마디가
방금까지 나눈 모든 논의를 딱 함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이 말이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그 특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 권력, 그러니까 카이사르, 즉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그 영역과 신앙, 즉 하느님의 영역은 각자 고유한 역할과 권한이 있으니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널리 해석되죠. 다시 말해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 예를 들어 세금 납부 같은 것과 신앙인으로서의 종교적 의무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구분되어야 한다. 네, 이 글 전체를 통해서 강조된 그 분리의 원칙을 이보다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도 드물 겁니다. 두 영역이 각자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때 사회 전체의 건강함,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 자유, 이 모두가 지켜질 수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분석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각 영역의 본질적인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인 요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글에서 제시된 종교와 정치의 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둘의 관계는 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일상 속에서 이 경계가 좀 흐릿해지거나 혹은 막 충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특정 종교단체가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혹은 정치인이 종교적인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 같은 거요. 이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왜 나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 번쯤 차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류쟁이 블로그의 글을 바탕으로 종교와 정치가 왜 분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5가지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의 위험성까지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목적, 권위의 기반과 획득 방식, 활동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종교의 사이비화라든지 정치의 독재화 가능성까지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었네요. 결국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영역을 존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 모두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지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분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가치관이 정치적 판단이나 사회 참여, 예를 들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어떤 정책을 지지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걸 완전히 막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글이 강조하는 분리라는 중요한 원칙, 즉 특정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거나 정치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어떻게 개인의 내면적 가치와 건강한 시민사회 운영 사이에서 좀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어쩌면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이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그 지점이 참 어렵네요. 네,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계속 고민하고 또 사회적으로 함께 토론하면서 찾아가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마지막으로 던져주시네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